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계몽을 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계몽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몽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반대파 있잖아요. 이제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6가지 정도 부류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부류들이에요. 이런 분들에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성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은 원래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이제 관심이 좀 많죠. 그래서 네이버 조사 같은 걸 보면 남자가 정치 댓글에 7, 여자가 3, 뭐 이런 비율로 다뤄져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원래 뭐 패션, 의류, 출산, 육아, 뭐 이런 일상적인 그 소소한 거에 관심이 좀 많고, 남자들은 스포츠, 과학, 수학 뭐 이런 쪽으로 남자들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원래 좀 관심이 좀 적은 것 같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치에 대해서 눈을 뜨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청소년들은 원래 공부만 공부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풍파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깊숙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알기가 힘들어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만큼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도 잘 못 둬요. 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뭐 씻고 또 일 나가야 되고,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씻고 또 뭐 밥 먹고 또 뭐 또 출근해서 또 일하고, 계속 이 루틴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좌파 쪽에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악된 언론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MBC, JTBC, 뭐 YTN, 뭐 오마이뉴스, 뭐 한겨레, 뭐 매불쇼, 뭐 김어준 쇼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매체들만 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뭐 SBS나 뭐 요런 데도 좀 많이 먹혀가지고 여기서도 올바른 목소리를 안 내는데, 그러니까 장악된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에서 뭐 조선인민민주주의 뭐 그 방송이라 거기만 보고 사람들이 사니까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언론이 장악됐는데 장악된 언론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는 거야. 그냥 세뇌되는 건데, 원래 세뇌되는 거는 본인이 세뇌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서 세뇌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세 번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순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특징이 어떠냐면, 정치인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리 상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TV에 나오는 정치인 있잖아.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잘 못 열어둬요.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80%, 90%까지는 그냥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식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상식적인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도 상식적일 거라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에서는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탄생하기 쉽죠. 왜냐면 얼마든지 국민을 속이면 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치를 주류를 잡고 있는 이제 정부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까는 그런 방송을 봤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실체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실체를 모를 뿐더러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죠, 사실상. 우리가 사실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거는 사실상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진짜 나쁜 거는 이 국민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이 정치인들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순수한 사람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수급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어려워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지금 현 상황이 정부한테 기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좌파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파에 와도, 우파가 정권을 잡아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복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파를 얘네들이 선호를 하지 않냐면, 우파에서 만약에 정부의 복지 혜택으로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좌파에서는 200만 원을 줘버려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죠. 그냥 돈을 뿌려요.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뿌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우파에서도 좋지만 좌파는 더 좋다.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 원 뿌리지만 여기는 200만 원 뿌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좌파, 무조건 우리는 좌파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물론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신들만 생각하는 사람. 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뭐 그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번째, 수급이 필요한 사람도 이쪽 좌파 쪽에 많이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소수자예요. 소수자들은 뭐 원래 좌파가 인권 같은 걸 부르짖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권 평등을 부르짖다 보니까 뭐 남녀 뭐 이런 성조차도 이제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그 다 평등을 부르짖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좌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보수라는 게 과거의 그 어떤 전통적인 걸 지키고 가족이든 뭐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걸 과거의 것들을 그냥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게 보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게이나 트랜스젠더나 뭐 레즈비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수랑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좌파 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 여섯 번째는 부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내가 그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여행 다니고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너무 이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해요. 아, 진짜 좋겠다. 저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제 혐오를 해요. 저 사람들이 가진 거를 어떻게 보면 뺏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 사람들을 혐오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어떤 그 감사함을 잘 못 느끼죠. 우리가 사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이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내는 그 어떤 세금 이런 것도 엄청 많고, 부자가 사실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람들이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많아요. 만약에 부자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는데 세금을 어디서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존경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 노력해서 부를 읽은 거기 때문에, 물론 나쁜 짓을 해서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바탕이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부를 읽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감사한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에 기여하는 게 크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부자의 어떤 그 혐오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그리고 장학대 언론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수급이 필요한 사람들, 성소수자, 그리고 부자를 혐오하는 사람들,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중에서 우리가 계몽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4번, 5번, 6번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이 수급이 필요한 사람들, 성소수자, 부자들, 이 사람들은 계몽할래야 계몽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좌파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머지 1, 2, 3번이 남거든요. 1, 2, 3번은 어떻게 쓰든 계몽을 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사람들은 1번이에요. 1번. 1번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성, 청소년들, 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만 갖게 하면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대충 이런 사람들은 중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도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중도층은 그래도 계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보냐면 순수한 사람들이라 봐요. 순수한 사람들. 어렵긴 어려워요. 이 사람들을 돌이키는 게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정치인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김정은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걔네만 이권을 챙길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북한처럼 그 나쁜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요런 가능성들을 계속 이렇게 두드려 봐야 돼. 그 사람들한테. 계속 두드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그 IQ 이런 지능 이런 거랑 관계가 없이 이건 지혜거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 우리가 살면서 대통령이 김정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네. 그러면은 좌파로 절대 못 가거든요. 왜? 좌파는 원래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에 권력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의 사고를 넓히면 되는데 생각의 사고가 이렇게 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두 번째로 둘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장악된 언론만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아까 4, 5, 6번을 말씀드렸는데 4, 5, 6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장악된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우리랑 보는 그 어떤 그 세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언론의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죠? 동상이몽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언론이 말해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언론이라는 게 정확히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언론이 지금 다 좌편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북한으로 치자면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 그 방송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가 A를 말해도 이 사람들은 B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그 토론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막 좌파하고 우파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거의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팩트 체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좌가 있고 우가 있잖아요. 좌에서 보는 언론이 다르고 우에서 보는 언론이 달라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달라요.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할 거예요? 팩트 체크 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려. 그리고 둘이 막 감정적으로 막 싸우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거의 힘들다 봐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계몽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순수한 사람 이 두 부류 빼고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계몽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부류를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있잖아요. 지금 계몽을 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킨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1순위라 했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터트리면서 대체로 돌아왔어요. 거의 다. 왜냐하면 계엄령이 터져서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그때까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안 알아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하나가 탄핵되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 사실상. 그때 이제 중도라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거의 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자유대학도 생기고 전학기 선생님도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때 거의 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제 생각에 한 80%는 다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이제 20% 10% 요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보다 계엄령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계몽이라고 하는 건 힘들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도 그리고 계몽하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그 생각의 사고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다시 계몽시키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계몽이 될 만한 사람들 다 계몽이 됐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빼고 청소년들은 어차피 지금 다시 정치를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지금 공부만 하다가 지금 넘어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청소년들 빼고 거의 다 이제 계몽이 됐다. 그래서 지금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수 우파 쪽에서 이쪽 관련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아니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만 끌고 나가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내두고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더 이상 계몽을 시키기는 힘들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든 콩착콩착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사실상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우파가 분열 세력, 그러니까 배신자들이 많이 탄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굵직굵직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못 믿어요. 이게 안 믿는다가 아니라 지금은 안 믿는다 수준까지 갔어요. 못 믿어요. 더 이상 이제 배신을 할까봐 못 믿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파가 분열이 돼 있거든요.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뭐 어디 쪽에서 뭐 한마디만 하면 여기가 뭐 뿌락치다, 여기가 뭐다, 뭐 여기가 뭐다 이렇게 가지고 국민들끼리 우파끼리 분열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좌파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열보다는 지금 딱 한 가지 목소리로 가야 돼요. 재선거 해가지고 이 부정선거 세력들을 드러내는 방법,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막 분열하고 이런 거는 좌파 쪽에서도 막 그런 북한 지령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우파를 분열화시키기 위해 그 안에 세력들을 집어넣어라 막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지령을 내렸다는 거는 그만큼 그게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차피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욕을 할지라도 이제 뭐 장동혁, 김민수 이런 사람들까지는 그 뭐 조배숙이나 뭐 이런 김민전 의원 이런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당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장동혁이 엄청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은 같이 가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계몽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몽을 하려고 신경을 쓰기보다, 거기에 힘을 쏟기보다는 지금은 재선거를 외쳐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